잇따른 보호종 확인으로 공사가 중단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구간에 대한 생태 정밀 조사가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1차 보고서가 나왔고 오늘 조사단이 모여 보고서 내용을 검토했는데요. 이번 조사에 참여하신 김종원 계명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또 이강훈 홀로세 생태보존연구소장 모시고 이번 생태 조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먼저 교수님, 네. 이번 생태조사가 지난 11일부터 이뤄졌는데요. 식물상 조사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네, 우리 연구팀은 제일 먼저 어떤 장소에 사는 식물들의 모두를 목록을 작성합니다. 즉 누가 살고 있는지. 그다음에는 그 살고 있는 식물종들의 그 나타나는 출현한 정도, 많이 사는지 적게 사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식물종들이 사는 서식처가 살만한 곳인지 아니면 최적의 조건인지.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의 식물종들의 사는 모습을 알아내어서 그 입지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했고, 네. 또 부족한 부분은 현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도 얻기 위해서 탐문해서 들어서 여러 가지 이 조사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현장 조사에서 얻어진 것을 실내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전에 나왔던 문헌들을 몽땅 찾아내서 다 읽어보고, 또 최근에 했던 소규모 환경영 평가서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마지막으로 분석을 정리하게 됩니다. 네. 7시 오늘 제주에서도 부순나무 등 희귀 동식물이 발견될 때마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 현장에서 확인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식물들 어떤 종이 있었습니까? 단연 부순나무와 황칠나무라는 겁니다. 부순나무는 평가서 속에서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현장에는 좋은 서식지만 사는 식물인데 아주 흔하게 나왔습니다. 이는 그 비자림로 일대가 생태가 온전하다는 뜻이고, 그다음 중요한 나무가 바로 황칠나무인데, 우리 보통 좋은 그림이 있으면 거기에 황칠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림을 베린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나무에서 아주 유용한 수액이 있는 방출한 식물인데요. 그 식물의 희귀한 식물로서 아시아,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분포 중심을 가지고 있는 매우 희귀한 식물입니다. 그 식물이 아주 덩치가 큰 그 식물을 포함해서 크고 작은 황칠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강훈 소장님께서는 곤충 분야 전문가신데 예. 앞서 비자림로 공사 구간에서 멸종 위기종인 애기뿔 솥동구리를 발견하셨죠. 예. 그 조사 시작 4시간 만에 이 애기뿔 솥동구리가 62마리가 채집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 정도면 그 비자림로에 굉장히 많은 개체수가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11일 날 저희가 그 분식성 곤충이라 그래서요. 똥을 먹는 곤충인 그 멸종위기종 애기뿔 솥동구리가 이렇게 출현했다 그래서 그걸 목적을 가지고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따로 조사를 했는데 11일 날은 그 62개체, 그다음에 12일 날은 10개체가 나와서 실질적으로는 72개체가 나왔어요. 근데 멸종위기종이란 이름이 붙여져 있는 종이니까 굉장히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건데, 한 지역 그 조그만 지역에서 짧은 시간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밀도가 높다는 뜻이죠. 예. 이 멸종 위기종이자 또 법정 보호종인 예. 애기뿔 솥동구리가 발견됐을 당시에 예. 매우 축복이다라는 예. 표현을 쓰셨거든요. 예. 한 생물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다는 것 예.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할 때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과거 기록으로 봐서 서식 지역이 확실하게 줄었다든가 개체수가 확연히 줄었을 때, 그럴 때 그 환경부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네. 특히 애기뿔 솥동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소나 말의 똥이라는 특수한 먹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개체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최근에는 멸종위기 종보건센터라는 곳에서 그 솥동구리를 도입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갖고 있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멸종위기종인 애기뿔 솥동구리가 이 조그만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났다는 거는 사실 큰 축복이죠. 예. 그럼 만약에 현재 계획대로 비자림로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예. 이 애기뿔 솥동구리 생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주 파격적인 효과를 미치죠. 그 애기뿔 솥동구리는 그 야행성 곤충입니다. 밤에 활동하는 곤충인데, 그 비자림로가 사실은 이때까지 빛을 차단하는 차단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쪽으로, 비자림 안쪽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오히려 안온한 그런 서식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자림을 부수는 순간에 그 애기뿔 소똥구리가 빛의 유인이 되고 빛의 유인된 곤충들은 반드시 로드킬을 당합니다. 날아갔다가 다시 제자리를 못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자림노를 부순다는 것은 애기뿔 소똥구리 멸종위기종을 없앤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럼 소장님, 그 조사 과정에서 애기뿔 소똥구리 외에 예. 또 어떤 뭐 주요 동물상들이 발견이 됐습니까? 예, 저는 이제 주로 분식성 곤충만을 조사를 했는데 다른 종류도 엄청나게 많죠. 저희가 라이트 트랩이라는 것을 썼는데 네. 근데 지금 분식성 곤충은 그 애기뿔 소똥구리 말고 또 그거보다 사이즈가 큰 그 뿔 소똥구리가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아마 곧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될 만큼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똥풍뎅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유산 똥풍뎅이 그다음에 렌치 소똥풍뎅이 이런 식으로 그 소를 똥을 먹는 모든 곤충들이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똥풍뎅이 같은 경우도 희귀 아주 희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똥이라는 특별한 먹이를 먹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곤충들이 사는 서식지는 제한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번에는 교수님께 그러면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서 뭐 언급도 됐던 건데 보호종 식물이라든지 이런 동물상 이런 네. 것들이 지금 기존의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중요한 식물종들이 목록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생태계나 개발을 위한 어떤 행위가 정당성을 받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생물이 사는 공간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삼나무림이 그 지역 이 비자로림의 비자림이 있는 그 길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계의 바탕입니다. 이렇게 거처가 되는 것인데 그 바탕이 되는 삼나무림에 대한 식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거기서 예를 들자면 암고사리, 엷은잎 진해고사리, 청청 진해고사리, 큰 홍진해고사리. 이것은 양치식물 중에서도 매우 희귀한 고사리거든요. 이런 고사리가 일체 평가서에는 목록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처음부터 조사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평가하지 못했다 이렇게 진단됩니다. 또 어떤 부분은 아예 통째로 빠져 있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식물 분류군에 보면은 카렉스 속이라 해서 사초속이 있는데요. 사초속 식물의 특징은 늘 땅 속에 물이 풍요로운 곳에, 즉 생물들이 살기에 무척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네. 그런 곳에서 다양성이 높은 식물 종의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사초속 자체가 통째로 보고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조사가 크게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라면 거의 뭐 보고서로서는 신뢰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요. 이런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검증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에서 매우 안타깝고요.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오는 생태계에 관련된 생물상은 시간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놓쳐버렸거나 아니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이렇듯 졸속으로 추진된 환경영향평가가 네. 생태계 파괴를 부른다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자체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종 수준에서 희귀한 종도 당연히 보존해야 되지만 그 종이 사는 서식처, 소위 말해서 우리 사람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집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족하고 부실한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다시 제도적 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비자림로 생태 조사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조사단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에서 어떤 뭐 이야기들이 거론이 됐나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정밀조사단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처음에 답사팀으로서 이름이 들려졌었고 또 시간도 제한돼 있었고 아직까지도 저 자신이 전문조사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명을 받았습니다마는 공문서상으로 제가 왜 조사를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사는 시민들과 또 생태계 중요성으로 전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지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회의에서는
모든 것이 불투명했습니다. 저 자신이 뭐를 알고 왔는지, 뭐를 인정받았는지조차도 모르겠고요. 이 시점에서 꼭 요구하고 싶은 대목이라면 네. 국가기관에서 눈을 뜨고 태어나면 사는 이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세금 내는 보람을 느끼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한 개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라 할지라도 그 평가서가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거의 불완전한 평가서를 가지고 공사가 착공되었는지 이까지 오기까지 과정이 너무나 의아스럽고요. 네. 세금 내는 게 아깝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네, 뭐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소장님 이번 조사를 또 함께 진행을 하시면서 참 아쉬운 점 적지 않게 좀 많았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떠셨습니까? 그 제주도는 그 아일랜드 이펙트라고 그 섬이 갖고 있는 특별한 효과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더더군다나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경관도 좋고. 근데 이런 곳을 이제 그 도로라든가 개발을 할 때는 사실 사전 조사가 충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조사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좀 시간적으로 굉장히 아쉬웠다. 그리고 또 몇 번이라도 걸쳐서 그 횟수가 좀 더 진행됐으면 더 좋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죠. 예. 이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전체적인 그 생태계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단언해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생태계 전체는 뭐 식물도 있고 조류도 있고 그다음에 곤충도 있고 여러 분류군이 다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그 우리나라나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그 나고야 의정서 이후로 생물 다양성에 대한 그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관심 중에서도 굳이 순서를 정하자고 하면 그 멸종위기종인데 멸종위기종이 나타나고 출현하고 또 밀도가 이렇게 높은 지역을 굳이 훼손하는 까닭이 뭔지 거기에 대한 정당한 그 설득력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교수님 이번 조사에 참여하시면서 느꼈던 뭐 소외라고 해야 할까요? 네. 이 부분 잠깐 좀 간략하게 듣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중산간 이하 지역에서 비자림로만큼의 온전한 생태계 상태를 갖추고 있는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이용의 그 니즈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현재 비자림로에 아주 극적인 행운이 있습니다. 그 삼나무라는 것이 인공적으로 심은 나무이지만 마침 잘 좋은 서식에 살았기 때문에 아주 울창한 숲을 만들면서 2차선 도로 10m 폭의 도로가 20m 높이의 삼나무 림 속을 관통하더라도 이 생태계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여 미터 넓게 폭이 되는 4차선 도로가 생기게 되면 곤충, 동물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자리 효과에서 이 생태계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뭐 건조해진다, 먹이가 없어진다, 피난처가 없다, 더워진다, 뭐 빙해충이 침입한다, 오만 이야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선 도로와 4차선 도로는 이 비자림로에 있어서만은 완전히 다른 생태적 시나리오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중산간 이하 지역에 아주 온전한 생태로를 가지고 이제는 제주도가 도덕적 경제보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경제적인 관점에서 개발에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생태 정밀 조사를 통해 비자림로의 보존 가치, 왜 이곳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